서울 강남구 대치동 25년 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는 소문난 철벽 소장이 있었습니다. 62세 전직 소방관 출신으로 은퇴 후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맡은 지 3년째. 언제나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반짝반짝.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아파트 곳곳을 점검합니다. 안전, 그리고 화재 예방. 이게 그의 철칙이었죠. 그런 그에게는 눈의 가시 같은 주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1202호 정미경 씨. 그 누구보다도 까칠한 여성으로 남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둘의 신경전은 시작됩니다. 정 씨, 화분을 복도에 놓으시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아, 또 시작이네. 화분 몇 개가 뭐 어떻다고? 엘리베이터 안. 다른 주민들은 이 두 사람이 탈 때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정도였죠. 사실 정미경 씨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 혼자 남겨진 그녀는 딸 서연이 대학 등록금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어요.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죠. 엄마, 복도 화분 때문에 또 관리소장님이랑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너무 까다로워. 딸 서연이는 엄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까칠해 보여도 속은 여린 사람이라는 걸. 한편 김철민 소장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소방관 시절의 트라우마.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구조하지 못한 가족들. 그 기억이 그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던 거죠. 절대 내가 맡은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큰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정미경 씨가 복도에 둔 화분 때문에 119 소방검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죠. 정 씨, 이제 정말 안 됩니다. 소방서에서 경고 나왔어요. 화분 하나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고 복도에 있던 다른 주민들이 모두 쳐다봤죠. 그 순간 정미경 씨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소장님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둘 사이의 벽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파트에 이상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전기 타는 듯한 뭔가 불안한 냄새에 김철민 소장은 즉시 전기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전체 점검해 보세요. 하지만 전기 기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 이상 없는데요?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그 무렵 정미경 씨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밤늦게 화분에 물을 주다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소리에 뭐지? 전기 문제인가? 하지만 관리소장과 척을 진 상황에서 신고하기도 애매했죠. 에이, 별일 아니겠. 며칠 후 1층 김 할머니가 관리사무소로 달려왔습니다. 소장님, 우리 집 전기가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김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는 즉시 한국전력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일주일 후 점검 가능이었어요. 불안감이 커졌지만 다른 주민들은 별일 아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특히 정미경 씨는 여전히 관리소장의 호들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정말로 일이 터졌습니다. 11월 15일 밤 11시 30분
정미경 씨는 거실에서 늦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는 대학 과제로 밤늦게 도서관에 있었고요. 갑자기 복도에서 펑 하는 큰 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문을 열어보니 복도가 캄캄했어요. 정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선가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거 설마 바로 그때 지하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술렁였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복도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그 순간 관리사무소에서 김철민 소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주민 여러분, 침착하게 계단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마십시오. 혼란 속에서 정미경 씨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방향을 잘못 알고 말았죠. 여기가 어디지? 지하 주차장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전기 배선에서 시작된 화재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거든요. 정미경 씨는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지하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도와주세요. 그녀의 외마디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으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철민 소장이었어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비상용 손전등을 들고서 연기 속에서도 길을 찾는 요령,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 30년 전 소방관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미경 씨를 찾았을 때 그녀는 연기에 취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씨, 정신 차리세요. 김 소장은 그녀를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직 소방관의 체력은 여전했어요. 정미경 씨가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김 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119 구급대와 소방대, 정미경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딸 서연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김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미경 씨가 기르던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죠. 정미경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튿날 정미경 씨는 퇴원 후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 소장은 멋쩍게 웃었어요. 그때 정미경 씨가 김 소장 책상 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소방관 시절의 사진이었죠. 소장님이 소방관이셨군요. 김 소장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구조하지 못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파트 화재였는데 전기 문제로 시작된 거였죠. 그런 사연이. 정미경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나서 예민해졌어요. 혼자 딸 키우느라 모든 게 부담스럽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때 딸 서연이가 관리사무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장님께 제대로 인사드려. 서연이가 김 소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엄마를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약 소장님이 아니었다면 김 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미리 전기 점검을 제대로 했더라면 소장님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잖아요. 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협조하겠어요. 화분도 베란다에만 두고 복도는 깨끗하게 할게요. 김 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오해가 풀렸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응급 복구를 마치고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예전의 냉전 대신 자연스러운 인사가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정미경 씨가 관리사무소에 작은 화분을 들고 왔어요. 소장님, 이거 키우실래요? 키우기 쉬운 거예요. 아, 저는 화분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끔 와서 봐드릴게요. 김 소장의 책상에 작은 화분이 하나 놓였습니다. 딱딱했던 관리사무소에 첫 번째 생기가 돋았죠. 며칠 후, 김 소장은 정미경 씨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예방 교육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저요?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주민들께 화재 위험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머, 정 씨하고 관리소장님이 사이 좋아지셨네? 그러게요. 예전엔 얼굴만 봐도 싸우더니 딸 서연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 나도 모르게. 소장님이 좋은 분인 것 같아. 엄마도 구해주셨잖아. 정미경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아파트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화재 예방 및 안전 대책. 김철민 소장이 앞에 서서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아파트의 안전시설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입니다. 그때 정미경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주민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저는 관리소장님을 오해했었습니다. 너무 까다롭고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장님의 모든 주의사항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였다는 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김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아파트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소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신 거예요? 위험한데. 김 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구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의 후회가 평생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께 오해를 샀죠. 특히 정 씨에게는. 그래서 더욱 안전에 신경 쓰셨던 거군요. 정미경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모든 게 간섭으로 느껴졌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딸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소장님, 같이 계시네요.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엄마 화분 키우는 거 정말 잘하셔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함께 키워보세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이 따스한 오후 햇살에 비쳤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철민 소장의 책상에는 화분 6개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정미경 씨가 키워주는 것들이에요. 매일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를 순찰합니다. 오늘도 이상 없네요. 화분들도 건강해요. 주민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관리소장님하고 정 씨가 워낙 잘 관리해 주시니까
혹시 주변에 오해하고 있는 이웃이 있나요? 한 번쯤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